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짤막한 단행본이에요. 몇 번 여러 번 설명 들었지만 오늘은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짚어드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게시로 꽤나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각각의 중요한 몇 개의 제국들을 설명할 때 짐승으로 표현을 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보면 이제 첫 번째 짐승은 바빌론, 두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 세 번째 짐승은 헬라,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 이렇게 쭉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이제 신세계 질서의 단일 세계 정부는 열뿔 짐승으로 묘사가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짐승의 머리에 난 10개의 뿔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열뿔이 유럽인가 미국인가 이것을 두고 어마어마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릴까 합니다. 아가페 목장에서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블로거가 몇 명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방월석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블로거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포스팅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방월석이 나가리 된 이후에는 이 카이로스 블로거가 거의 이제 아가페 목장이 중요한 고문 역할을 해요. 이 카이로스 블로거의 저는 이제 이 블로그에 직접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아가페 목장에 링크되는 것을 좀 읽어보는데 이 열풀짐승이 미국이라는 설을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혹은 실무적으로 몇 가지 짚어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본 건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라는 제목이었어요. 스크롤이 빠르다 싶으시면 약간 일시정지하시고 보셔도 됩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경적 판단을 위해 신앙의 조언자를 두고 있다. 이게 카이로스 블로거의 글인데 이게 아가페 목장 카페지기 그 돌쇠 영감이 이 카이로스 블로그를 보고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서 국가 마국 전쟁의 베이스를 까는 것도 이 계시록과 종말론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배웠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그 투총통의 결단이라고 이 돌쇠 집사가 항상 얘기했거든요. 무엇이라? 내가 평화 지역을 믿음해주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뜨뜨듬. 중동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자, 하는데 성공하는 자, 이꼬르 적그리스도. 대대로 종말론 상식입니다. 이런 솔루션들이 있다 그래요. 뭐 쥐고 있던 솔루션이라기보다는 그 평화협정의 결과가 아닐까 한데 제 의견이자 성경의 스포일러대로 하면 2번과 4번이 타당합니다. 왜냐? 트총통의 평화협정은 2번으로 틀어지고 결국은 4번으로 결말지어지는 그런 내용. 적그리스도의 후보가 블라블라블라 언제쯤 정체가 드러날 것인가 블라블라블라. 지금 트럼프의 성경적 정책에 대해 내심 분노하고 출혈. 하지만 언제쯤 정체를 드러낼까 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후보자를 걸러내고 매 눈으로 주시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브렉시트 사태로 인해서 일단 영국이 뭐 유럽에서 나가리 되든 말든 영국 왕세자 왕자들은 후보군에서 깨끗이 나가리 되었습니다. 지난번 카탈루냐 분리 독립 사태에서 스페인 국왕이 아무 끽소리도 못했죠. 근데 그 에스파냐 국왕 펠리페 6세는 아가페 목장에서 지목했던 적그리스도 후보였습니다. 세상 천재 키 크다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법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이 카탈루냐 분리 독립 사태에서 봤지만 펠리페 6세는 적그리스도 시켜줘도 못할 감인 것. 저는 일단 현직에 앉아있는 유럽연합 상임의장 집행위원장 이 두 명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있어서 용의자 후보 제1순위는 오스트리아 총리 제바스티안 쿠르츠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란 어느 날 갑자기 갑툭튀하는 초신성이 아니에요. 미리부터 차근차근 기초부터 경로를 밟고 내공을 쌓아 올라온 중견 정치인입니다.
아무리 환란의 급변기라도 격동에 때릴수록 기존에 신뢰할 만한 경력직 우대하지.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을 덜커덕 앉혀주겠냐고. 짜잔. 어쨌든 인류의 미래 역사에 나타날 5개의 제국에 대한 스포일러는 이미 2600년 전에 바빌론 제국 영의정이신 다니엘 대감님이 다 해줬어요. 자, 우리는 5째 제국 시대에 살고 있다. EU, UN, 미국 교황청을 상징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연합이 정답이에요. 예? 근데 이 카이로스 블로거는 미국을 지목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가장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구성되는데 천은 로마 시대 상징으로 로마 제국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로마는 유럽에 속해 있고 유럽의 일부가 미국을 건국했으므로 EU나 미국이나 교황청은 후보자로 자격이 있다. EU는 한때 유력한 후보였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다. 뭐시여? 진흙은 다민종, 다양한 인종을 의미하는데 현재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제국은 미국이다. 종아리까지는 얼추 잘 작은 것 같은데 철과 진흙, 즉 발가락, 다인종 혼합국가. 미국은 강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 구조에서 철과 진흙처럼 연합이 저게 설마 저 뜻일까? 철과 진흙처럼 섞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본 게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할 때가 여기서부터입니다. 졸라게 유감스러운데요. 금신상의 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 섞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철은 로마 시대, 진흙은 다민종, 다양한 인종. 현재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제국이 미국이니 5번째 짐승 및 금신상의 마지막 부분은 미국이다. 너무 나간 거 아니요? 철과 진흙이 뭐 미국 공화당 민주당이라고? 환장하겠네.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뭐 단일 체제로 막 나라가 굳건하게 서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뭐 내부 다툼 분쟁이 있어서 뭐 시끌시끌하다 아니면 지방 분권이나 뭐 연방제 국가다 이 정도는 이해하면 되지 꼭 철은 뭐고 진흙은 뭐고 일일이 해석이 필요하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종말론 지시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 예? 느부갓네살 이 금신상 계시는 나중에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내 짐승으로 다시 한번 나와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요. 첫째 짐승 사자는 바빌론, 둘째 짐승 곰은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 셋째 짐승 표범은 헬라, 넷째 짐승 쇠이빨을 가진 무서운 짐승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다니엘서 7장 7절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섭고 힘이 강하고 큰 쇠이빨 가지고 있어서 삼키고 산산조각을 내고 짓밟았고 그 짐승은 또 열뿔을 가졌더라. 이 넷째 짐승이 뭐예요? 로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열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을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블라 그 중에 셋이 뿌리채 뽑혔다. 블라 이거는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적그리스도와 그 단일 세계 정부의 등장인데 앞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는 별개의 각각 다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 정부는 별개의 다른 짐승이 아니에요. 넷째 짐승의 일부입니다. 넷째 짐승은 블라블라블라 또 열뿔을 가졌더라. 누가요? 그 짐승, 넷째 짐승이. 즉 5번째 짐승이 아니라 이 금신상의 마지막 발가락 부분은 어떤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그 바로 앞에 나온 존재의 일부라고. 풀이하면 로마 제국의 판도에서 등장하는 세력이라 그 말입니다. 구 로마 제국은 엄연히 유럽 대륙을 영토로 하고 있어요. 단일 세계 정부의 모체가 되는 것은 유럽 대륙, 즉 구 로마 제국을 판도로 하는 유럽 연합입니다. 아예 유럽 대륙을 벗어난 미국은 단일 세계 정부의 모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 말해. 내 말이 아니라. 에? 그럼 왜 철과처럼 섞이지 않냐? 다민족, 다인종이라는 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유럽도 동서, 남북 유럽이 전부 다 달라요. 다 다른 민족이라고. 나라 간에도 프랑스, 스페인이 민족이 다르고 이탈리아랑 독일이 민족이 달라요. 아, 괜히 쌍팔년도 이전부터 유럽연합을 경계하고 우려한 게 아니라니까? 일루미나티들이 미국을 세계정부의 모태로 삼기 위해 공을 들인 건 사실인데 그건 걔네 사정이고 성경은 엄연히 유럽연합 이후에 유럽합중국이 부활 로마 제국으로서 단일 세계정부의 베이스가 된다. 미리 다 말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한 것 같은데 이 세계 역사의 제국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만 아니라
짱깨만 해도 그보다 더 큰 제국들이 즐비한데 어째서 딱 그 네 나라만 다니엘이 계시받았나? 주권 국가로서 존속한 이스라엘을 병탄하고 점령한 나라들이라니까 이게. 페르시아 느헤미야 직책이 페르시아 총독이에요. 헬라 때도 자치권이 있었지만 헬라치가 있었지. 나중에는 이 헬라 왕이 눈깔 디비고 막 유대인들 핍박하잖아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놈 나오잖아. 로마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언제 이스라엘을 강점하고 병탄했어? 지금 아무리 미국이 강성하고 강력하고 막강해 보여도 성경의 예언은 지금 정세로 결정되는 게 아니요. 지금의 정세를 기준으로 성경의 예언을 째고 자를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을 똑바로 읽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지금의 정세가 어떻게 성경에 말하는 그 결말로 변해가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소속된 북방과 남방 간의 전쟁, 적그리스도는 북방에 나고 지금 세계는 유럽과 미국, 일본이 한 축이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하나는 한 축이다.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고 북방왕이 마주친다. 그 전쟁은 거의 대환란 말미에 아마겟돈 직전의 양상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어느 그룹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굴복시키는 새 왕은 엄연히 로마 제국의 판도에 속한 10뿔 중 3뿔입니다. 기존의 유럽 강대국, 뭐 영국, 프랑스, 독일이나 뭐 그런 기존의 강대국들이라는 게 정설이죠. 기존 강대국들을 엎어놔야 적그리스도가 어째 보면 신흥 세력인 적그리스도가 굴러온들이 바뀐 돌 빼려면은 기존의 그 고인물들을 다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뽑히는 새 뿔이다. 유럽 강대국이라는데 트럼프가 거기 왜 있어?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아유 환장하겠네. 뭐 현재 성전산이 성전터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지만은 뭐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말이요. 아니야.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뭐 첫 번째, 세 번째 맞다 쳐도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을 몰살시킨다. 환란 전에 다 휴거돼서 지상이 없을 텐데. 와우. 아니 그리고 지금의 성전산이 성전터가 기든 아이든 간에 그 성전 짓겠다는 유대인들이 오죽 알아서 잘하겠어요? 네? 아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열불 짐승은 명백히 유럽연합입니다. 지금 잠시 뭐 미국이 강성하고 강하다 그래서 혹여 미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일루미나티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미국이 어쩌고. 근데 총통 집권 한 방에 이거 완전 나가린데 됐잖아. 다시 성경이 예언대로 유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게 됐다고요. 지금 뭐 트럼프나 쿠시너가 중동 평화협정을 준비한다 그래서 혹여 적그리스도 아닌가?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중동 평화협정은 개나 소나 말이나 노새나 낙타나 당나귀나 해삼 멍게 말미잘이나 다 추산할 수 있지만 그거 성공시키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밖에 없다. 응? 반기문을 위해서 탄핵을 시켰더만 문재인이 집권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내각제 개헌을 덮으려고 독자적인 개헌을 준비했더니만 문재인이 덜렁 집권한 뒤에 지방 분권 개헌을 추진한 것처럼 트 총통과 쿠시너가 열심히 추진하고 밑밥을 깔아놓은 중동평화협정을 적그리스도가 숟가락만 얹어서 지걸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긴 세월을 이어온 정설이란 거 괜히 정설 아니에요. 더 많은 연구자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한 것들이에요. 그거 허투루 여기지 마. 신박하고 새로운 가설일수록 더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 구원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언 하나하나도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계시 띡 받고 환상 띡 보고 한 거 아니에요. 다 예적 선지자들이 골 깨지게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해서 다 적으신 거라니까. 결론
신세계 질서, 스탈린 세계 정부의 베이스는 절대로 미국 아닙니다. 우리 트럼프 좀, 우리 도란프 행동 좀 믿어봐, 좀. 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신경 쓰는 사이에 유럽에선 차곡차곡 접근의 수도가 준비되고 있을 줄지 알겠어요. 에? 근데 이거를 넘어서서 아싸리 아예 그냥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적그리 수도라고 그냥 지목해버리는 참으로 어이상실한 예측까지도 나왔습니다. 아가페 목장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